열등감, 선생님이라고 열등감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지. 특히 대표적으로 나보다 더 강의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왜 나는 저렇게까지 강의를 잘 못하지?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 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얄미워할 만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조선시대 과거제 자체가 합격률이 0.03%라고 했지. 평균적으로 25년에서 30년 정도가 되는 수험기간 동안을 거쳐서 한평생을 통틀어서 노력해도 합격할까 말까 한 시험이 바로 과거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과연 이번 생에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한 업적이 과거제에 대한 합격인데 이는 무려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9번이나 했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대학의 정원이 딱 10명밖에 안 되는데 9명이 2인 거야. 얼마나 열받아. 아니 이 2라고 하는 사람은 취미가 수능 보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얄미워할 법도 하지. 더군다나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의 어머니는 5만 원권 화폐의 주인공인 신사임당이지. 좋은 어머니의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이라 정말 부러울 것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아픔과 사정이 있는 법이잖아. 이이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 이이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렸을 때 16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맞이했거든.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되냐면 스스로 산에 들어가서 불교도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 불교를 통해서 어머니 죽음의 의미라던가 인생의 의미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산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믿음을 따라봤지만 얻어지는 게 없었대. 그리고 스스로 하산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고 화려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 사실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이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였어. 왜냐면 이이는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시대에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때 불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크리스토교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로마 교황이 한때는 스님이었다. 이런 것이랑 똑같은 얘기였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고 개인적인 슬픔도 있었지만 이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엄청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켰던 대표적인 인물이야. 어떤 사람이건 간에 굉장히 슬픔에 빠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누구나 올 수가 있잖아. 우리가 이전의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봤듯이 복민왕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이와 똑같은 시련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였던 노국 대장공주가 죽었을 때 그 슬픔에 그냥 잠겨버렸어. 극복하지 못한 거지. 반면에 이이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를 자기의 에너지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이유가 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 슬프거나 너무나 분노를 유발하거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이런 환경과 조건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야. 반은 맞고 항상 얘기하지만 반은 틀리지. 환경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나 열등감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기로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정서에 대한 것도 에너지로 분출되는지 아니면 나의 발목을 잡고서 넘어뜨리는 정서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예전에 선생님이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많았을 때를 떠올려 봤거든. 예를 들어서 열등감, 선생님이라고 열등감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지. 특히 대표적으로 나보다 더 강의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왜 나는 저렇게까지 강의를 잘 못하지?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 선생님은 그 열등감이 되게 감사한 게 열등감은 결국엔 내가 진짜로 되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이 뭔지를 바로 보여주는 감정이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나 명예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가장 순수한 욕망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저 사람은 저렇게 강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 부정적인 정세에 잠겨버렸겠지만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강의를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한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열등감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더라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학창시절의 별명이 걱질려, 걱정을 즐기는 여자일 정도로 걱정과 불안 수치가 되게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나 자신을 자책했냐면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멘탈이 약한가? 나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근데 바꿔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이 높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
대해서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고 그게 또 선생님의 장점이 된 것 같아. 슬픔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겪었던 가장 큰 슬픔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였는데 한 달 동안은 강의를 하지 못해서 너무 슬펐거든. 근데 슬프다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그동안 너무 달려오느라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한 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 예를 들어서 정말 선생님 일만 하고서 살았거든. 정말 일, 성공 이것만 몰두해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은 자식이 없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들이 커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었나? 날씨가 변하고 비가 오고 혹은 낙엽이 지고 하는 계절의 변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뭔가 아버지의 가르침 같았어.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 부정적인 정서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내가 그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이렇게 망했어요 라고 말할지 혹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이이가 그랬듯이 누군가는 슬픔을 통해서 주저앉고 무너지지만 이이는 그것조차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았듯이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